잠시만. 이거 몇 페이지고 제목이 그래프 하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저번에 이어서 그거 뭐고 개념 정리했었고 이제 보아순기랑 그래프 그려보고 한다 했죠. 페이지가 64페이지에 있는 내용 이어지는데 페이지 64페이지 제목이 그때 맞죠? 공기 중에 뭐 수증기인가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맞죠? 그리고 첫 번째 그 개념 정리했었고 이제 두 번째 실제로 적용하는 거 그래프 하는 거 안 됐죠. 그래서 2번 그래프 분석. 실제로 저번 시간에 개념 정리한 게 요걸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그래프를 분석하고 상대 습도를 구해보자. 상대 습도를 구하고 또 뭐도 해볼 거냐. 그 다음에 뭐죠? 상대 습도 구한 다음에 저 응결량 좀 어려운 거. 응결량을 구해보자. 이렇게 할까요? 좀 기네. 그래프 분석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탐구 관련도 되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뒀으면 좋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 분석이니까 그래프 하나 그려봐야겠죠. 쭉 세로축 그 다음에 가로축 쭉 가로축 이렇게 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눈금 좀 쏠까요?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요 정도 하면 되려나?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기 이제 그 단위가 뭐가 되느냐 보면은 온도에 따른 포화수행 곡선이에요. 그럼 여기는 온도겠죠? 온도. 중학교니까 섭씨 쓰고요. 온도. 그 다음에 여기는 꼭 알아두세요. 포화수증기량이죠. 포화수증기량 그래프입니다. 포화수증기량 그래프입니다. 포화수증기량. 단위 중요합니다. 몇 g이 들어있을까? 1kg 속에. 그램 퍼 킬로그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1kg인지 2kg인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램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램 퍼. 몇 킬로가 1kg 속에 몇 g이 들어있는가 이런 의미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럼 이 그래프가 왜 나오냐?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온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 교과서에서 맞죠?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이거 비례가 반비례가 X축으로 많이 갈수록 위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래프가 비례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맞죠? 요게 보화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화수증기량 곡선. 그리고는 이제 하나 잡아보자. 우리가 할 거. 뭐 공기를 몇 개 잡아볼 건데 뭐 요거를 A 공기, 여기 A 공기 임의로 잡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B 공기를 어디쯤 잡아볼까? 여기 B 할까요? B 공기. 그 다음에 여기 C 공기. 이건 뭐 내 마음대로니까 요건 D 공기, 요건 뭐 E 공기. 5개만 잡읍시다. 이렇게 공기 5개를 잡았어. 이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분석하면서 알아두면 돼요. 이 그래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프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 포화순기량 그래프. 자, 그러면 포화순기량 그래프 첫 번째 해석해낼 수 있는 거 1번 해가지고 뭘 분석해낼 수 있겠나 이거. 온도하고 포화순기량 관계하고 무슨 관계인가. 저번에 한번 적어주긴 했는데 온도하고 포화수증기량 눈에 딱 들어오죠. 그래프가 우상향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맞죠?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니까 포화수증기량도 늘어나고 온도가 내려가면 포화수증기량도 내려간다.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온도와 포화수증기량은 비례관계다. 꼭 기억해야 되고 맞죠? 이 그래프에서 바로 분석이 되죠. 두 번째 많이 물어보는데 포화 상태의 공기를 골라라. 이렇게 바로 합시다 그냥. 그 다음에 포화가 안 된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골라라. 모두 골라라.
또 모두 골라 묶어라. 다음 과포화 상태의 공기를 골라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개념 정리할 때 했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포화는 쉽게 찾겠는데 포화는 이 포화 여기 포화선이라 했잖아. 맞죠? 여기 포화선이니까 이 선에 있는 거 포화 뭡니까? B하고 C죠. 맞죠? 그럼 불포화인 거는 이게 포화선이라 했죠. 포화선. 맞죠? 안 적혀 있을 겁니다. 시험에서는. 이게 포화라고 보면 맞죠? 이 포화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포화가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불포화는 포화선 아래에 있는 거. 요 아래 부분이 포화선 아래 부분이 불포화입니다. 불포화. 그럼 불포화는 뭡니까? D하고 E가 되겠죠. D, E. 그리고 포화선을 넘어선 거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과포화입니다. 과포화. 넘어선 거 A밖에 없죠. 과포화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포화, 불포화, 과포화를 찾아내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라 했고 맞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세 번째 지금 불포화 공기들이 있는데요. 맞죠? 그러면 세 번째 불포화된 공기를 포화란 뭐예요? 불포화 공기를 뭐 하는 방법? 포화시키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용해도 할 때 한번 했던 건데 조금 쉬울 거예요. 지금 D가 불포화란 말이라 맞죠? 이 불포화잖아. 얘를 포화로 바꾸려고 하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는데 이 포화에 만나면 되잖아. 맞죠? 요 선에 그래프에 만나면 돼요. 그래프 선에 만나면 돼요. 이 D가 불포화라서 지금 이 선을 안 만나고 있는데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왼쪽으로 가면 이 선을 만나요. 왼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는 온도 거꾸로 가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온도 낮추기. 냉각해주면 되죠.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뭐 하면 되겠어요? 위로 가도 만나겠죠. 왼쪽으로 가도 선을 만나지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 포화선을 만나게 됩니다. 위로 가는 거는 뭘 늘려주는 겁니까? 수증기량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 냉각하는 방법 외에 위로 가는 방법. 수증기 공급도 못 할 수 있다. 포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결국 이 냉각 방법과 수증기 공급하는 방법이 수증기를 물방울로 만들 수 있는 구름을 만들 수 있는 안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안개를 생각해 보면 새벽에 추울 때 냉각돼서 안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호수가 근처에서는 안개가 잘 만들어져요. 수증기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좋고 이 그래프에서 분명히 바로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뭘 해볼까? 네 번째 D. 이제 실제로 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자 D 공기의 D의 상대 습도를 구해라.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숫자를 좀 적어줬어야 되는데 숫자를 안 적어줬네. 자 보자. 여기가 뭐 0이라 치고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라고 보고 그러면은 10g, 20g, 30g, 40g, 50g, 60g 봅시다. 그러면 D 공기 이게 또 D네요. 맞죠? 이 D 공기 얘 상대 습도 어떻게 구하나? D 공기 상대 습도 구하는 공식 알아야죠. 포화 수증기량 줄여서 포수라고 쓰겠습니다.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현수 곱하기 100이죠. 공식은 알아야죠. 그러면 얘 포화됐어요, 안 됐어요? 포화 안 됐죠? 그래프 좀 보자. 포화 안 됐죠? 포화됐을 때 수증기량. 올라가면 여기 오면 포화된 거죠. 이 선을 만나면 포화된 거죠. 맞죠? 쭉 올라가서 이 선을 만나면 포화된 거예요. 그때의 수증기량 왼쪽으로 쭉 가주면 되죠. 포화됐을 때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 아니겠습니까? 요거 얼마입니까? 40이죠.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 40분의 표로 뭐 문제를 구하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래프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현재 수증기량은 거기서 바로 있는 수증기량 왼쪽으로 쭉 가주면 되겠죠. 맞죠? 쭉 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현재 수증기량은 얼마 나오냐면 20 나오네요. 그러면 40분의 20 곱하기 100에서 몇 퍼센트? 50% 다수 건조한 상태의 공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맞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상대습도 구하는 거.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 가지고 표에서 찾아도 되지만 이렇게 그래프에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에서도 D의 상대 습도 구하는 거. 뭐 D가 될든 뭐가 나오든 간에 방법.
포화됐을 때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하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습도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럼 이게 했으니까 5번 보자. 지금 B, C 또 뭐 있노? 밑에가 D, E가 있는데 얘들의 상대 습도 크기를 비교해 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크기를 비교해 봐라. 상대 습도 크고 누가 제일 클까요? 그렇죠? B하고 C하고 같아요. 포화선에 있으니까 몇 프로냐면 상대 습도는 100%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큰 거는 뭐예요? 계산을 해봐야 돼요. D는 50%고 E는 얼마 나오는지 해보면 분명히 뭐가 크냐? E가 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가 크겠죠.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나?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요? 이 선이 100%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 가까울수록 100%에 가까워요. E하고 D를 보면 E는 선에 가깝죠. D는 선이 뭡니다. 그러면 얘가 100%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이 선에 가까운 거 찾으면 상대 습도가 높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적어줄까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상대 습도 크기인 거부터 찾으라고 하면 뭐 해주면 된다. 포화선에 뭐한 거 가까운 거를 찾아주면 된다. 과포화는 크게 의미 없으니까 A 부분 안 했어요. 선에 가까운 거 찾으면 된다. 이거 뭐 안 적으려면 안 적어도 되고 이거는 좀 부끄럽죠. 다음 6번째 분석하는 거 하고 있는데 또 지금 있을점 교과서 안 나오는데 이거 내년에 배워야 되는 거고 이걸 알아야지 이제 의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맞죠? 해보겠습니다. 그럼 있을점을 찾아볼 건데 그러면 뭐 할까? 이 공개 해볼까요? 이 공기의 이의 있을점은 몇 도일까? 이렇게 나왔다. 있을점은 연결이 시작되는 온도, 포화가 되는 온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포화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이 포화됐어요? 안 됐어요? 포화 안 됐죠? 포화됐을 때 온도 포화 쭉 가면 포화선 만났죠? 그때 온도를 읽어주면 있을점이 되는 거죠. 몇 도입니까? 60이네요. 이의 있을점은 60도씨가 됩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포화될 때 온도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또 생각해볼까? 있을점 상대 습도 나왔으니까 맞죠? A부터 해가지고 뭐 쭉 해가 몇 가지 있노? E까지 중 뭐의 크기? 있을점이 높은 것부터 한번 있을점의 크기를 비교해 보라 하면 제일 큰 게 뭡니까 지금? B죠.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에 E고 그 다음이 C고 그 다음이 D네요. 지금 안 보이네요. 보죠. 이거 왜 이렇게 되냐? B가 제일 크다고 맞죠? B가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E 그 다음 C D 이래 했는데 보면 좀 느낌이 나나요? 가만히 보면 왼쪽으로 가가지고 만났을 때 내려오면 그 포화선을 만났을 때 온도를 재주면 전부 다 있을점인데 쉽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어떤 거 찾으면 되나? 위에 있는 거 순서대로 찾으면 돼요. B, A, E, D, C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제일 높은 거부터 써주면 되죠. 그럼 있을점 높은 거 찾으라 하면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위에 있는 거 맞죠? 위에 위치한 것 찾으면 되죠. 위에 위치한 거 찾아주면 돼요. 아까 상대 습도 높은 거 찾으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 포화선에 가까운 거 찾으면 된다 했고 맞죠? 있을점 높은 거 찾으라 하면 위에 있는 거 찾으면 답이 돼요. 그리고 하나 또 더 해볼까요? 있을점 또 다른 거 절대 습도 구하라 해도 있을점을 다르게 봐도 있을점은 또 결국 뭘 지시하느냐? 현재 수증기량을 지시하는 거고요.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가로 세로 높이 1m 속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도 많겠죠. 그래서 절대 습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있을점이 높은 거나 현재 수증기량이 큰 거나 절대 습도가 높은 거 찾으라 하면 위에 있는 걸 찾으면 되고요. 맞죠? 상대 습도가 높은 거 찾으라 하면 포화선에 가까운 거 불포화됐을 때 그것만 찾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개념을 했는데요. 가장 어려운 거 한 개만 또 더 해볼까요? 8번 해가지고 어디 있노? 응결량 구하는 거. 응결량 지금 몇 도시고 이게? 뭘로 해볼까요 이번에? 2로 해볼까요? 그래 2로 해보자. 2가 지금 몇 도시냐면 쭉 내려오면 70도시네 맞죠? 그러면 70도시인
이 공기 기준이 1kg인데 뭐 2kg 곱하기 2 해줘야 되겠죠. 1kg을 몇 도씨까지 떨 잡았고 좋다. 20도씨로 냉각시킬 때 응결량은 응결되는 양,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양인지 응결량인가요? 은 얼마인가 이래 물어봤다. 응결량 얼마 나오나요? 자 보자. 그럼 문제 이 그래프가 위에 있어가 지금 자꾸 가는데 70도씨 여기 보면 E가 70도씨죠 맞죠? 70도씨인 이 공기 1kg를 갖다가 몇 도씨까지 쭉 내려가 20이죠. 20도까지 떨어뜨린대. 여기까지 떨어뜨린 게네 맞죠? 그러면 응결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저번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이 개념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 물 분자들 움직임 얘기했을 때 표면에서 포화는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같다 했고 불포화는 나가는 게 많고 과포화는 뭐였어요? 들어오는 게 많다 했죠. 들어오는 게 많다. 들어오는 게 많은 게 뭡니까? 응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포화 됐을 때 응결이 일어납니다. 과포화돼야 눈에 보이지 않던 수증기들이 아주 작은 물방울로 만들어지면서 그게 응결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공기가 불포화였는데 70도씨에서 20도씨까지 떨어뜨리면 분명히 과포화 부분이 생겨요. 맞죠? 과포화 부분이 생깁니다. 과포화 부분 여기다. 맞죠? 그럼 만약에 과포화 부분이 그래프 위에 부분이 과포화라 했으니까 이게 과포화니까 이게 응결량입니다 하면 맞아 틀려? 이게 틀리죠. 이 가로축이에요. 가로축은 온도축이기 때문에 절대 응결될 수 없죠. 맞죠? 틀렸고 그 다음에 그럼 쌤 세로축이 응결되니까 여기 과포화 여기 부분 세로축 요거 전부 다 요 길이 전부 다가 응결량입니다 하면은 맞나요? 또 틀렸죠. 왜 틀렸어요? 과포화된 부분만 응결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과포화된 부분. 과포화된 부분은 그래프 위에 부분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로축인데 그래프 위에 부분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뜻하는 거죠. 밑금 쳐볼까요? 이렇게 요 길이가 뭐가 되냐? 응결량이 되는 거죠. 1kg일 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된다? 응결량이 되는 거죠. 1kg이면 요거대로 2kg면 2배, 뭐 3kg면 3배. 기준이 왜? 킬로그램 1kg이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가 숫자가 얼마입니까? 40 적혀 있고 여기 숫자는 얼마예요? 쭉 가면 10이네 맞죠? 그러면 응결량은 40 빼기 10에서 몇 g이다? 30g이 되겠죠. 1kg니까. 기준이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데 뭐 나머지는 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 부분 맞죠? 자, 한 번 더 보면 여기서 이제 한 번만 쭉 정리하고 이거 넘어갈까요?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가니까 온도하고 포화수증기랑 비례관계다. 포화는 선에 있는 거, 과포화는 넘어간 거, 불포화는 밑에 있는 거. 포화시키는 방법은 왼쪽으로 냉각하거나 위로 뭡니까? 수증기 공급하거나. 상대습도 구하는 공식은 포화됐을 때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 하는 거. 그 상대습도가 높은 거는 이 그래프 선에 가까울수록 높다. 있을 점은 포화 시작될 때, 응결될 때 그때 온도니까 포화선 만났을 때 값을 읽어주면 된다. 있을 점 높은 거는 위에 있는 거 찾아주면 된다. 왜? 있을 점은 현재 수증기량 절대습도를 뜻하기 때문에. 응결량 같은 경우는 얘를 응결시킬 때 가로축은 절대 응결될 수 없다. 온도니까. 세로축이 연결되는데 세로축 중에서 뭐한 부분만 그래프 위에 있어가지고 뭐 된 부분 과포화된 부분만 응결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끝내면 좋은데 이제 끊기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할게요. 2번까지 3번 요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좀 많은데 3번 기온하고 습도인데요. 이거 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요 그래프에도 나오죠. 만약에 기온이 올라갔다. 그러면 상대 습도가 해야 될까요? 상대 습도. 낮아지죠. 벌써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상대 습도 구하는 식을 보면 더 쉽죠. 포수분의 그래프로 봐도 되고 현수 곱하기 100이었어요.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수증기랑 비례한다 했으니까 포화수증기랑 분모가 커지지요. 그러면 상대 습도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겠죠. 상대 습도가 내려가요. 결국 온도가 올라가니까 뭡니까? 상대 습도는 내려가죠. 그러면 뭐다? 온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습도는 상대 습도라 했죠. 습도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근데 이걸 왜 하냐? 이 평가에 좀 나오는데요. 그래프로 한 번씩 물어봐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0분 넘어가면 뭐라 했어서 맞죠? 이게 만약에 시간이다. 세로축이 물리값이다. 그러면 만약에 요게 하루 중에 그래프 기온 그래프다. 이게 기온 그래프다. 그럼 습도 그래프 찾아라. 아니면 습도 그래프 그리라 하면 그릴 수 있겠죠. 어떻게? 반비례니까 반대로 그리면 돼요. 이게 뭐가 될 거다? 습도 그래프가 될 거다. 이까지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 방법.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탐구 과정이 아주 좀 논리적이고 좋죠. 맞죠?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